서울 집값 겁나 비싸잖아요. 대표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새로운 일을 해볼 수 있는 직군으로 모여있는 서울의 기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완전 차원이 다른 편안함이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인천에 살 때는 2시간씩 길에다가 버렸다고 하면 서울에 살 때는 그 길에다 버리는 2시간을 세이브하게 되기도 한 거죠. 투자 가치 측면에서 확실하게 장점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돈이 없어도 서울에 살아야 되는 이유, 조금 역설적인 주제로 컨텐츠를 찍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서울 집값 겁나 비싸잖아요. 대부분 요즘 저희 세대는 그냥 이럴 바에 지방으로 내려가서 여유롭게 사는 게 맞다라고 말이 많거든요. 대표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도 인천 십정동에 살면서 아니 신축 아파트고 애들 키우기도 편하고 인프라도 좋은데 여기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서울로 들어와 보니까 완전 차원이 다른 편안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어도 서울에 살아야 된다라는 주장이 제법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서울이 좋아 이게 아니라 투자 가치 측면에서 확실하게 장점도 있어요. 부동산 투자자이면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의 매력 포인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당근. 자, 첫 번째, 무궁무진한 일자리와 창업 기회. 물론 일자리가 많고 창업 기회가 서울이 아닌 곳에도 있겠죠. 그러나 서울만큼 일자리와 창업 기회가 많지는 않더라. 강남에 가깝고 서울에 있을수록 더 기회가 많아지는 건 확실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미팅을 하거나 이런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려고 해도 제가 인천에 있으니까 만나려고 하면 들어오는데 1시간 반, 나간데 1시간 반이니까 저도 피곤해서 3번 만날 걸 한 번만 만나게 되고, 미팅을 하려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너무 멀다 하면서 미루시다가 결국은 미팅이 파토나기도 하고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저도 최근에 역삼동에 건물을 매수했는데 역삼동 같은 그 주변에는 창업하신 스타트업 대표들이 진짜 많아요. 유튜버, 프리랜서, 인플루언서 같이 사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다양한 업종 직군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또 편하게 만날 수가 있었어요. 직장인 입장에서도 서울에 이런 직군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제조업 위주로 형성되어 있는 서울 바깥에 있는 도시보다는 새로운 일을 해볼 수 있는 직군으로 모여 있는 서울의 기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부동산 투자 포인트를 보면 결국 강남에 일자리가 모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주택 수요가 폭발하게 되죠. 사무실 같은 곳도 공실률이 상대적으로 적고 임대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되죠. 근데 대표님 뉴스를 보면 요즘 강남도 텅텅 비어있다고 지금 난리 났던데. 물론 고가의 임대료가 세팅되는 그런 곳들은 그런 경향이 있긴 하지만 회사 기반으로 되어 있는 임대 건물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비어있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공간이 이곳에서 모이길 원하기 때문에 공간 수요가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또 회사 입장에서도 강남에 있어야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좋은 인력을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강남이나 서울 이쪽에 있어야지 회사에서 좋은 인재 채용 기회도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송도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을 때랑 지금 서울에 두고 있을 때랑 지원하는 분들의 수도 일단 다르고 일하시는 커리어 갖고 오시는 갭도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송도에서 사무실 냅두고 있을 때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미팅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다들 이렇게 힘들게 사업하는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서울로 나오니까 미팅도 너무 편하고 인력 채용도 너무 편하고 사람 만나기도 너무 좋고, 아 이래서 다들 서울에 모여 있구나, 서울에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구나, 계속 또 모이게 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인천도 엄청 큰 도시고 송도도 엄청 큰 도시인데도 체감이 크나 보네요. 체감이 진짜 컸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인천에 진짜 오션뷰가 보이는 사무실을 포기하고 정말 조그만하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로 오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인프라를 누리기 위해서예요. 당근. 두 번째는 엄청 편한 교통 인프라입니다. 서울처럼 지하철이 촘촘하게 잘 되어 있고 시설이 깨끗하고 이용하기에도 편리한 곳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해요. 그만큼 버스 노선도 정말 잘 돼 있고 광역 교통망, 거기에다가 KTX, SRT까지 다 커버가 가능한 이런 교통 인프라가 서울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놀라는 게 강의를 하거나 오프라인 모임을 하면 생각보다 지방에서 진짜 많이 올라오시거든요. 근데 너무 부담이 없이 그냥 1시간 반, 2시간이면 올라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만나시고 바로 또 집으로 돌아가세요. 옛날 같았으면 하룻밤 또 여기 서울에서 숙박을 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교통 인프라가 지방까지 너무 확대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사람을 만나러 서울로 오시더라고요. 생활 편의시설이 서울로 다 몰려 있는데 대형 마트, 백화점, 대형 병원 이런 모든 인프라가 사실 서울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 보니까 서울이 살기 좋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백화점 있는 거랑 병원 있는 게 그렇게 커요? 크더라고요. 실제로 백화점은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병원 같은 경우는 차이가 진짜 큰 게 아플 때 사람이 서럽잖아요. 근데 바로 집 앞에 바로 갈 수 있는 대형 병원이 있으니까 사실 안심이 되기도 하고, 나이가 조금만 들면 병원 앞에 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서울은 병원이 좀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 보니까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병원의 소중함을 서울에서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또 부동산 투자자의 입장에서 또 접근을 해보면 서울에서도 교통이 좋고 이러다 보니까 서울의 하방 경직성이 커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집값 방어가 되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많아지는 반면 집은 정해져 있다 보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대표님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공감이 됐는데 실제로 교통이나 생활 인프라가 지방에 살았을 때랑 차이가 많이 나나요? 제가 지방에 산 건 아니고 인천에 살았었는데 인천에선 서울 한번 나오려면 1시간 40분에서 2시간 반을 서울 들어오는 시간으로 잡아요. 그럼 제가 10시에 약속이 있다 그러면 집에서 6시에 일어나고 7시에는 나와야지 지각하지 않고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서울에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울에서 미팅이 있으니까 30분이면 웬만하면 다 갈 수 있거든요. 그럼 일어나는 시간이 벌써 8시에서 9시로 늦게 일어나도 되고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도 30분이면 서울 미팅 장소에 도착을 하니까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인천에 살 때는 2시간씩 길에다가 버렸다고 하면 서울에 살 때는 그 길에다 버리는 2시간을 세이브하게 되기도 한 거죠. 오히려 인천에서 을왕리가 더 멀고 반포에서 가는 게 더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교통 인프라가 진짜 좋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한강 접근성이 너무 좋다 보니까 산책을 하거나 조깅을 할 때도 한강에 쉽게 갈 수 있고 자전거를 탈 곳이 없다라고 하면 한강으로 가서 자전거를 타거나 아이들 놀아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이전에는 되게 위험하게 자전거도 타고 어디 갈 곳이 없어서 차를 타고 멀리 나갔어야 됐는데 서울에 살면서는 되게 인근에 서울숲이라든지 한강이라든지 근처에 이런 곳들이 포진되어 있어서 멀리 나가지 않고 서울 안에서 생활 인프라를 느낄 수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당근.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제가 인천에 있을 때는 약간 고립된 느낌이었어요. 저 혼자만 있는 것 같고 누구를 만나려고 해도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안 나가게 되고 사람들 안 만나게 되고 그런데 확실히 서울에 있다 보니까 네트워킹이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를 필요로 하는 분들과 너무 편안하게 미팅할 수 있고 만나는 일도 잦아지다 보니까 서로 소통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직장인들한테 네트워크가 그래 중요한가요? 당연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요즘 트렌드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이직을 할 수도 있고 스카우트 제의를 받을 수도 있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네트워킹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근데 주변에 사람들이 없고 너무 고립된 변두리 지역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걸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 도태되게 되고 혼자서 열심히 직장만 다니게 되는 것 같아요. 서울이 솔직히 경쟁도 치열하고 살기도 빡빡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도 맞긴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20대 30대 때는 성장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 치열한 경쟁을 경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식견을 넓혀가면서 한 사람으로서 성장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속담에도 말은 태어나면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한양살이는 치열했을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 그 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직장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임들 같은 경우도 독서 모임이라든지 커뮤니티라든지 워킹 네트워크 같은 걸 가면 전부 다 서울에서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살고 있으면 그런 충분한 인프라나 네트워킹을 누릴 수가 있는 반면 지방에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이 많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교육에 관심이 많은 곳에서는 학원가가 형성이 되고 너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교육 퀄리티가 높은 곳에서 아이들을 또 키울 수가 있게 되거든요. 물론 이것들이 좋아하고 또 싫어하고 선호하고 비선호하는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서울에 있을수록 교육 환경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좋은 교육 환경, 좋은 학원가를 다닐 수 있다는 건 장점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또 사교육이 좋은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무지성으로 그것만 쫓는 것도 안 좋은 건 맞긴 맞아요. 근데 저도 여기 있어 보니까 느끼는 거는 엄마들이나 얘기를 듣다 보면 이런 교육 방법이 있고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 또 알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맞는 것들을 찾아서 적용도 해보고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 아예 몰랐다고 하면 좀 억울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도 사실 서울에 다 집중되어 있다 보니 아이들 교육에 조금 더 신경 쓰면 자연스럽게 서울로 계속 오려고 하고 상급지로 계속 갈아타야 된다라는 니즈가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 교육열이 높은 동네가 결국 아파트 값도 가격대가 높잖아요. 그게 너무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영상 보시는 분 중에서 대한민국 인구도 줄어드는데 사교육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얘기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막상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초중고를 가게 되잖아요. 신경을 자연스럽게 쓸 수밖에 없고 내 아이만 혼자 뒤처지는 건 아닌가? 내가 혹시 해줘야 될 것들을 못 해주고 있는 건 아닌가? 고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도 별로 중요하지 않았는데 저희 아이가 갑자기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학원가를 그냥 이용하면 되더라고요. 인프라를. 근데 막 솔직히 말하면 제가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래서 이게 무작정 아무 학원이나 보내기도 좀 그래서 제 주변에 잘 아시는 엄마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다 알려주시고 하시는 걸 보면서 이게 진짜 크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진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큰일 나십니다.
당근. 이렇게 세 가지 정리해보니까 서울이 진짜 매력적이고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 입장에서도 서울은 너무 매력적이고 그리고 훌륭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전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서울은 집값도 저렴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서울이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당장 서울에 살라는 거냐? 나 지금 돈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 돈이 없어서 서울에 살지도 못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지금 내 소득과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부터 하십시오. 내가 뭘 먼저 할 수 있는지 찾고 투자를 한번 시도해보고 또 다른 자산을 불리던지 부수익을 만들어서 그것들이 모여서 서울로 입성할 수 있게끔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20, 30대는 서울에 집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가능하더라도 매우 어려운 거니 여러분들이 혹시 안 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자괴감 느끼지 않고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도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시고 꼭 서울에 입성하셔가지고 이런 인프라를 충분히 느끼는 삶을 사시면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내 아이들도 그렇게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댓글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지방은 먹이가 없고 서울엔 둥지가 없는데 누가 이 바쁘고 고된 삶에서 알을 낳고 살겠나요? 근데 되게 명언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고된 서울살이라고 하더라도 꼭 서울로 들어오셔서 이런 인프라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좋은 컨텐츠 많이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